안녕하세요. 엑셀부터 구글까지 엑스고입니다. 엑셀은 결국엔 집계다라는 주제로 카운트, 카운트A, 카운트이프스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카운트이프스의 활용도를 올리기 위해 크다, 작다와 같은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연산자를 이용하면 특정 범위에서 해당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만 세는,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카운트이프스와 매우 유사한 썸이프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운트이프스가 단순하게 세는 함수였다면 썸이프스는 특정 조건에 일치하는 셀만 더하는 함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 연산자가 특정 범위, 숫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특정했다면 오늘은 문자 데이터도 범위처럼 줄 수 있는 와일드카드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 썸이프스 함수는 물론이고 와일드카드라는 엑셀의 기능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Excel to Google, XGO. 엑셀은 결국엔 집계다라는 주제로 카운트이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썸이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썸이프스는 카운트이프스와 같이 조건에 s를 붙인, 즉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운트이프처럼 썸이프도 있겠죠. 썸이프는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지만 썸이프스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더 입력하기가 쉬워요. s가 하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엑셀을 많이 쓰시고 배우시다 보면 썸이프에도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썸이프스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큰 장점 하나, 더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썸이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썸이프와 썸이프스는 둘 다 조건별로 합계를 구한다라는 메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의 개수가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역별 합계를 구했습니다.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인 것만 합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나 추가적인 분석에서 서울특별시이면서 제품이 새우깡인 거, 제품이 감자깡인 거, 서울시에 감자깡 판매한 것 같이 조건의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면 썸이프는 조건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썸이프스는 콤마로 제품이 있는 열과 제품명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조건의 개수가 늘어나도 조금 더 쓰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운트이프스로 개수를 세고 합계를 구하는, 수와 합계를 동시에 구하는 작업을 한다면 카운트이프스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사용해도 될 만큼 둘의 구조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지역별 매출 합계를 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썸이프스는 맨 처음에 더할 범위를 물어보게 됩니다. 수량도 있고 출고가도 있고 실거래가도 있는데 어떤 걸 더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J:J 같이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J에 있는 숫자들을 더할 건데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나오죠. B열에서 값이 서울특별시인 것만 더해줘 라고 수식을 입력하면 이렇게 열 중에서 B열이 서울특별시인 J에 있는 이 숫자들만 더해주게 됩니다. 그게 썸이프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 부분만 제외를 한다면 이 부분만 카운트이프스로 바꿔준다면 카운트이프스와 구조가 똑같아져요. 다만 더할 거기 때문에 어떤 열을 더할지 범위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혹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예제를 들어놨는데요. 더할 범위의 세로 길이와 조건 범위의 세로 길이는 항상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A 1부터 10까지 더할 건데 조건은 하나씩 밀려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동작을 합니다. 왜?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10개고 밑에는 조건 범위는 1개, 11개로 하나를 더 많이 썼다면 아예 값이 나오질 않아요. 이건 극단적인 예라서 이렇게 썼던 거고요. 사실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건 열범위 전체를 집어넣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3개의 함수를 배웠죠. VLOOKUP, COUNTIF, SUMIFs 들어가는 이 인자들이 많아지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엑셀은 오픈북입니다. 어떤 버전이든 함수를 입력할 때는 요 밑에 툴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툴팁과 들어가는 것들을 연상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um이란 함수가 있듯이 sum 더하는다는 뜻이죠. range 범위란 뜻입니다. 그래서 sum range 더한다 범위, 더할 범위구나 하고 더할 범위를 입력하시고요. 콤마를 찍으면 요 굵은 글씨가 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크리테리아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ange 범위, 조건 범위구나. 크리테리아만 있네? 조건이구나. 이 툴팁과 연관지어서 외우신다면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엑셀을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 예시를 보고 진행해 볼게요. COUNTIFs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주문서 데이터가 쭉 있을 때 지역별로 주문서가 각각 몇 개씩 있지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SUMIFs를 넣고요. 더할 범위는 출고가 J열을 넣어보겠습니다. J를 넣고요. 조건은 B열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넣어보겠습니다. 바로 다 주고요. 엔터를 치면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금액 합계가 나오게 돼요.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출고가가 5635005 563만 5천원이 맞네요. 그리고 이거를 채워도 되는데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지금은 조건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또 보면서 B에는 M10을 넣어야 되고 C에는 M11을 넣어야 되고 이거를 또 반복해서 타이핑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COUNTIFs와 SUMIFs 같은 경우는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 줍니다. 복사해 주고요. 여기서 SUMIFs 더할 범위는 J까지 입력해 주고요. 컨트롤 V 하게 되면 원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실제로 값을 채워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구현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입력을 하실 때는 이 밑에 있는 툴팁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툴팁에서 이 진한 부분, 내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 엑셀이 우리한테 지금 요걸 입력할 차례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툴팁을 보시면서 하시는 걸 저는 많이 강조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COUNTIFs, COUNTIF로 조건 범위와 조건을 줬다면 이거를 복사해서 더할 범위만 지정한 채 컨트롤 V 해주시면 똑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 2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인데요. 피벗 테이블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함수를 구했을 때의 장점은 추가적인 함수 작업을 하기가 수월해요. 예를 들면 주문서당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금액을 주문서 개수로 나누면 주문서당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함수를 추가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 계산 필드를 이용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벗 테이블의 장점은 이 행 레이블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알아서 늘어나고 알아서 줄어들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 중국에 진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은 알아서 데이터에 중국이란 단어가 들어오면 여기에 한 줄이 생기게 돼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중국이라고 추가하지 않는 한 이 함수들은 중국이라는 것을 반영하지를 못해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초기에 데이터를 놓고 어떻게 분석할지를 설정할 때는 함수로만 하는 편입니다. 바로바로 지표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보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것들을 구현하는 피벗 테이블을 그때서야 만듭니다. 왜? 그때는 데이터가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알아서 조절이 되는 피벗 테이블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초기에 분석 방향을 설정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봐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때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돼서 이제 모니터링, 주차별, 월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할 때는 피벗 테이블로 해당 기능을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하게 분석을 할 때 저는 와일드카드 기능을 가끔 쓰는데요.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정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숫자는
1부터 9까지 있을 때 조건을 줘서 특정 부분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규칙이 있어요. 신라면이라는 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라면이 들어간 것만 선택하고 싶을 때 이것만 뽑아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는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별 모양, 그리고 물음표 모양이 있습니다. 별은 0개 이상의 모든 문자를 뜻하고요. 물음표는 딱 한 개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 별, 다 하면 0개일 때 가, 다도 이 와일드카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표현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규칙이 여기 있는 단어들과 일치하는지만 볼게요. 가, 별, 다는 별이 0개일 때도 되기 때문에 문자가 없을 때 가, 다도 이 규칙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가, 엽다, 가꾸다 같이 다른 한 글자가 들어가도 포함이 됩니다. 가을이 왔다 같이 을, 이, 공백, 왓 이것도 가, 별, 다와 패턴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장은 더 길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가와 다 사이에 어떠한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 구조가 맞는가 라고만 봤을 때는 구조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음표는 한 글자만 뜻합니다. 그래서 가, 물음표 다 하면 엽구 같이 한 글자씩만 일치하게 되고, 근데 나는 가와 다 사이에 두 글자, 세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개수만큼 물음표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 물음표 다 하면 가엽다, 가꾸다는 되는데 가다는 안 돼요. 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음표는 형식이 일정한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와일드카드는 언제 쓸까요? 함수 안에서 조건 범위와 조건을 줄 때 조건의 자리에 이 패턴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브이룩업으로 서울대라는 값을 검색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값이 없다고 나와요. 그럴 리 없는데 하고 데이터를 봤더니 서울대학교 이렇게 길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대라는 값이 없을 리 없어서 봤더니 서울대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서울대 별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트 if로 세는데 A열에 사과의 개수를 셌어요.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봤더니 사과라는 값도 있지만 사과 주스, 사과 팩, 사과 젤리 이런 값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과 별이라고 하게 되면 사과로 시작하는 모든 값들을 세서 그 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와일드카드는 이렇게 모든 문자를 뜻하고 별과 물음표로 개수에 따라 다르게 쓴다. 언제? 조건 범위에 조건을 넣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 문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와일드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뭐 복숭아, 딸기, 뭐 사과 티백 뭐 이런 글자들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과로 끝나는 것들. 이것들만 개수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사과로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뭔진 모르겠고 나는 사과면 다 셀 거야. 사과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초기 데이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라면 별 하면 신라면 뒤에 0개 이상의 어떤 문자가 와도 됩니다. 여기서는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이 오겠죠. 신라면으로 시작한다는 걸 뜻합니다. 별하고 신라면 하면 신라면 앞에 0개 이상의 어떤 문자가 와도 됩니다. 그래서 신라면도 될 것이고 귀 신라면도 될 겁니다. 즉, 요 얘기는 신라면으로 끝나는 것만 규칙으로 주겠다라는 뜻이 돼요. 앞뒤로 별을 쓰게 되면 앞뒤로 어떤 문자가 와도 된다. 즉, 신라면이 포함된 거를 규칙으로 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을 문자와 같이 쓸 때는 그 문자로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포함되는 걸 규칙으로 만들어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포함하는 걸로 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품명과 그 제품의 브랜드가 하나로 합쳐진 텍스트들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현재의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이 수량이 몇 개인지를 구하고 싶어요. 쉽게 얘기해서 냠냠상회로가 들어있는 요만큼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더할 범위, 수량을 더할 거죠. 그리고 제품에서 얘가 포함된 걸 세고 싶은데 0이라고 나와요. 왜? 여기에는 냠냠상에만 입력된 셀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포함된 셀을 위해서는 앞뒤로 붙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2개가 나오죠.
근데 브랜드를 함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별을 냠냠상에다가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 문자를 이어줄 때는 AND 기호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문자를 뜻하는 별과 AND DE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AND로 별을 앞뒤로 붙여주게 되면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것 같지만 저는 이걸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메리박스에서 이런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스낵 세트 12종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이 출시된 거예요. 스낵 24라는 제품이 추가됐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얘도 조건이 만족하게 돼요. 스낵 24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써야겠지만 스낵 24 같이 시작하는 셀이 있다면 여기서는 앞에 있는 걸 지워서 그런 있을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이렇게 대괄호가 항상 붙어서 나온다면 저라면 와일드카드 대신에 대괄호를 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무슨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합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자로만 정보가 넘어왔을 때는 와일드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브랜드별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로 썸이프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텍스트만 넘어왔다면 불가피하게 와일드카드를 써야 되는데 쓸 때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음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많이 안 써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예시를 주시더라고요. 주민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코드가 이렇게 붙어서 오게 되죠. 이럴 때 8별 하면 80년대생을 다 찾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찾겠죠. 근데 80년대생 남자만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8, 그 다음에 80430 어떤 게 올지 모르겠지만 8로 시작하는 거 이게 80년대 생일 거고요. 뒤에 남자를 뜻하는 1 그리고 그 뒤에 아무거나 와도 돼 라고 하면 80년대생 남자만 찾게 됩니다. 뭐가 올지 모르니까 0개 이상 별을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만족을 하게 돼요. 8별 1별 하면 이 별에 7이 들어가고 12월에 1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별이 돼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도 조건이 충족해서 데이터 합계가 이상해지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음표를 사용하는 거고요. 물음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민번호 같이 정해진 양식이 있을 때, 형식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썸if보다는 썸ifs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편한 거,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더할 범위만 제외하면 조건 범위 조건이 반복되는 건 카운트이프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카운트이프스로 여러 개의 조건 범위나 조건을 썼다면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썸이프스에 가져와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와일드카드라는 거는 0개 이상일 땐 별, 개수 지정할 때는 개수만큼 물음표를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몇 글자가 어떤 글자가 들어올지 모를 때는 별을 쓰시면 되고요. 몇 글자 들어올지 알고 있거나 양식이, 형식이 정해져 있다면 물음표를 쓰시면 될 겁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와일드카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내가 하고 있는 작업과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정규 표현식은 실제 개발자분들이 패턴을 찾을 때 쓰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일 텐데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고요. 엑셀을 쓰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되라고 싶을 수 있겠지만 현재 엑셀 365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구글 폼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그 기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와일드카드가 내가 많이 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정규 표현식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조금 후에는 정규 표현식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썸ifs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와일드카드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날짜와 관련된 함수와 썸ifs를 조합해서 월별 합계를 자동으로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엑스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